1번 문제가 뭔지 볼까? 문제 형식은 똑같아. T1, T2, T3가 1번 문제는 똑같아. 키워드만 다르고. 자,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직접하고 간접이야. 이게 키워드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분류하고, 잘 모르면 순서대로 해. 분류부터 하란 말이야. 알았니? 지문 6개니까 6개를 3셋 분류하고, 기준은 두 가지 줬으니까 직접 해당되는 건 뭐, 간접에 해당되는 건 뭐, 이렇게 일단 분류한 다음에 6개를 각각 요약하라고. 근데 가부터 바까지 요약하지 말고, 간접이면 간접끼리, 직접이면 직접끼리 이렇게 요약하고 끝. 여기서 봐봐, 요약하시오 그랬잖아. 요약하면 끝. 알았냐? 자, 그러면 가부터 바까지 간접과 직접, 직간접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봅시다. 자, 농산물 직거래는 일단 직접이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농산물 직거래는 일반적으로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중간 상인 개입 없이 직접 거래하는 형태를 직거래라고 부르죠. 중간 상인의 유무가 직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중간에 중간 상인이 끼면은 직거래가 아니라 간접 거래가 되는 거지. 따라서 택배, 운송회사 등을 통한 거래 역시 중간 상인이 없다면 직거래에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서 직간접 거래의 핵심은 중간 상인이지. 있으면 간접, 없으면 직접. 자, 경제 구조 및 유통산업이 고도화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직거래가 일반적이었지만 지금도 도로가나 시장 한기퉁이의 좌판,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이거 직접 거래라고 볼 수 있어.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농업 생산자가 직접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개설한 장소 또는 시설물은 직매장이라고 볼 수 있다. 직매장 인근의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포장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매장 내 진열하고 재고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 이걸 직거래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거 딴 것도 없잖아. 직접이잖아, 직접. 직거래, 직접이라는 단어로 기준이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가는 직접, 나는 나볼까? 우리는 일상에서 전염됐다는 말을 종종 들어. 전염이라는 개념은 명확히 무엇일까? 이 무릎에 답하기 위해서 감염과 대비하여, 감염은 직접 걸린 거고 전염은 감염자를 통해서 옮기는 거니까 간접이잖아. 그지? 감염은 특정 병원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 직접적 노출. 이와 달리 전염은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이, 매개체가 있네, 그지? 중간이 있단 말이야.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아직 감염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병원체를 옮기는 것을 전염이라고 한다. 가령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감기를 옮기거나 물, 공기 이런 걸 매체를 통해서 병원체를 옮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염이다. 전할, 전, 한자를 보면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전염이란 단어는 사람이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리지어 살지 않으면, 개별로 살면 전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혼자서 무인도에 산다면 전염되거나 전염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이건 지금 간접이잖아. 전염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간접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가나는 달라. 그 다음에 다로 가볼까? 최근 중장년의 공포는 꼰대 취급이다.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지라 꼰대 되지 않는 법을 안내하는 글은 늘 각광을 받는다. 명절을 앞두고 조카에게 연봉을 묻지 마세요. 그럼 꼰대가 되는 거지. 취업 여부를 참견하지 마세요. 대화법을 다룬 뉴스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뜩이나 직언, 직설, 무례하게 여겨져 온 동양 문화권에서 요즘처럼 꼰대 척결 여론이 비등한, 물이 끓는 것 같은 비등한 시절에 타인에게 괜한 충고를 했다간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이니 침묵은 꽤 편리한 안전망이다. 침묵하면 꼰대 소리 안 듣는다.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무건수행을 고집하는 경우는 대래 자신의 평판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무건하면 안 된다고. 자, 이쯤 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도대체 말하면 꼰대,
안 하면 또 무건수행하면 자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것. 이런 딜레마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컨설팅 기업 인터랙티브 트레이너 앨런 파머는 정중하게 담백하게 말하는 화법 린토크를 익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아시아인들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순간에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예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오 상황에서. 예의가 있으면서도 직설적인 화법은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이다. 직설적 화법의 중요성. 직접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겠지, 그지? 그는 말을 뱅뱅 돌리거나 침묵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이 절망 때문에 공손한 태도까지 잃어버린 뒤 냉정하고 잔인한 말을 해버리고 만다는 지적이다.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이 린 토크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이게 해야 될 말을 안 했을 경우에 오는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그 상대방은 절망하게 되고 조언을 못 들어서 고치지 못했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고칠 수 없는 형편까지 간 거야. 공손한 태도까지 잃어버린 뒤에 냉정하고 잔인한 말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손한 태도까지 잃어버린 뒤 냉정하고 잔인한 말을 했는데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손한 태도까지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감정적인 어떤 그 의도가 실려 있는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린토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뭔가 뼈가 있는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피를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한다.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건 직접 린토크를 얘기하면서 직접 해야 될 때는 다이렉트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가하고 다가 되겠지, 그지? 농산물 직거래 린토크. 나는 지금 간접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라로 가볼까?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 정치를 바탕으로 한다. 다 나왔네, 뭐. 간접 아니고. 대의 민주제에서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자, 국민의 의사가 직접 전달돼야 되는데, 뭐 정부나 아니면 정부 기관 그런 데가 되겠지. 직접 안 되고 중간에 선출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뭐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정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투표, 이거 달라지잖아.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직접 국민반환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그렇게 시행한다. 한 예로 영국의 경우 외교정책을 내각에 맡기지 않고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 2015년 총선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재집권 위해서 영국 유럽연합에 남을지, 이거 블랙시트 말하는 거야, 아니면 탈퇴할지 요거에 대한 결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했어. 그럼 이건 직접이잖아, 직접. 공약하였고 선거에서 승리하자 2016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탈퇴를 선택한 투표자가 51.9.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샤이보스라고 있어. 샤이보스.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속내를 투표를 통해서 부끄럽지만 표현한 거야. 그래서 결국 브렉시트 탈퇴, 유럽연합의 탈퇴가 결정된 거지. 캐머런 총리는 자신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기를 원했지만 투표의 결과 과반이 탈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거야. 직접적으로 나왔어. 결국 영국은 유럽 공동체에 합류한 지 47년 만에 2010년 2월에 이 기구에서 탈퇴하였다. 지금 라도 직접이 되겠네. 그럼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라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다라가 직접. 그러면 나마바네. 나마바는 간접이다. 자, 마바가 간접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김수영 시인의 시적 언어의 완성에 관심을 기울인 동시에, 자, 그러면 시의 언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김수영이고 언어의 사회적 역사의 의미도 집중한 시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김수영을 뭐라 불러? 참여 시인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그는 모더니즘에서 출발하여 정주영의 모더니즘, 현실 비판의식, 현실 참여와 저항 정신을 담은 참여시를 썼다. 그게 대표적 눈의 기침 등은 상징적 도구를 사용했고, 우리가 그때 왜 간접일지가 문학의 핵심은 뭐냐면 우의적이야. 우회적이라고 해도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말 있어. 돌려 말하기. 직접 안 말하고 돌려 말한다고. 이게 간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시에서는 비유, 상징, 함축 이런 것도 다 간접이라고 해야 되지. 이처럼 소박한 일상 언어를 시에 가져옴으로써 시의 새로움을 모색했다. 예를 들어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는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상징의 의미 알지?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추상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기침 이것도 구체적인 거지만 사실은 정화의 행위를 상징한다. 김수영의 새로운 시적 언어는 현실을 깨닫게 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요청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시로서 출발하는 거지. 한마디로 김수영의 눈은 1950년대 한국의 부패한 정치상을 암시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통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의 회복의지. 자,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요거야 요거. 됐어? 부패한 정치 상황을 개선해야 되겠지. 실제로 시에서 우리 한국은 부패한 정치 상황이야 라고 했으면 직접일 텐데,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해야 돼 이랬으면 직접일 텐데, 이런 얘기 한마디 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간접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게르니카, 우리 피카소의 작품 중에 유명한 게르니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스페인 게르니카를 폭격하는 참상을 그려낸, 자, 스페인의 게르니카를 폭격하는 참상을 그려낸 피카소의 작품. 20세기에 제작된 미술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반전, 전쟁에 반대하는 그림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이 그림은 과열된 전구, 말의 머리에 꼭지점에 생각하는 삼각형, 황소의 두 팔을 벌린 여인, 이게 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품의 여러 상징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걸 직접 말했으면 해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중앙부의 창에 복부를 관통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말이 있다. 중앙부에 어디 있어? 여기다, 고통스러운 말 됐죠? 그 다음에 이는 스페인 공화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그림 왼쪽에 황소 한 마리가 있는데 이는 압제자 프랑코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소가 스페인 상징이자 피카소의 자아를 대변하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가혹한 운명 속에 굴하지 않고 갱생을 회복하는 스페인의 불굴의 의지로도 읽힌다. 됐어? 황소에 대한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이 있잖아. 스페인 상징이자 피카소의 상징을 대변하는 해석. 이런 해석들이 많다는 게 간접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직접 얘기했으면 글로 썼겠지.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전쟁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전쟁 실사 그림보다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 이런 뜻이야. 전쟁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담아가지고 간접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주관적 해석을 낳게 했으니까 간접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나눈 대로 한번 봅시다. 뭘 나눴어? 이거 나눈 거 있잖아. 그러면 마바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가다라는 직접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요약하면 되고요. 이렇게 일단 나눴으니까 나마바는 간접과 관련된 것으로 키워드를 정해서 해석을 하면 돼. 자, 이거 빨리 쓰도록 합시다. 한번 보자.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가 직접하고 간접이었잖아. 요 기준으로다가 분류하면 둘로 나눠서 두 부류로, 직접에 관련된 제시문은 가하고 다하고 라, 이미 설명 과정에서 얘기했고요. 간접에 해당되는 것은 나하고 마하고 바,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 분류한 걸 좀 요약해 볼까? 첫 번째, 가다라, 가부터. 가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형태인 농산물 직거래를 설명하고 있지. 직거래. 중간 상인의 개입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직거래가 성립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는 무거운 수행보다 차라리 린토크, 정중하고
담백한 직설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이야기 안 하는 것보다는 직접 얘기하는 것이 낫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직접 영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이게 국민투표고요. 이것을 적용한 사례, 정책 결정에 국민이 직접 관여하는 거,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라제 신문이라고. 여기까지가 직접에 관련된 거. 자, 이번에는 간접에 관련된 거. 반면에 간접을 핵심으로 분류된 제시문을 보면 먼저 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감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대비되는 전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 전염은 병원체, 이 병원체가 매개체지, 간접적 경로에 의한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게 나 제시문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간접적 경로가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 이게 간접적 방식이야. 상징적인 시어로 부패한 현실 정치하고 현실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담은 김수영의 시 눈을 설명하고 있다. 눈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마지막 반은 전쟁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황소, 말을 가지고 상징적이면서도 간접적인 요소를 가지고 표현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응? 지금 400자가 좀 넘었는데, 그지? 420자 정도 된 것 같아. 좀 모자라. 요 정도, 한 줄 정도는. 자, 그래서 직접과 간접의 키워드를 가지고 가다라, 간접은 남아봐. 이렇게 나눈 거야. 패턴대로 쓰면 돼. 알겠지?